안녕하세요. 김병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자막을 켜시면 자막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AI 영상 제작 툴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툴은 스크립트만 입력하면 AI가 음성을 만들고 자막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다국어 더빙까지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처음에는 기존 AI 영상 제작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이 없어서 결국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왜 이 기능이 필요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계속 쌓이는데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메모만 남기고 시간이 지나면 그 메모를 보고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만 작성하면 영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설명하려는 내용이 중요하지 제 얼굴이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상과 자막입니다. 영상이란 결국 이미지가 있고 살짝씩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빠르게 보여주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1초당 60장의 화면을 출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약 20파 55프레임 정도만 되어도 움직임이 크게 어색하지 않게 보입니다. 자막은 시간 구간을 명시하고 해당 시간 구간에 표시하는 텍스트입니다. 자막이 시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발생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막 파일에 특정 문장의 시작이 24초 5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유튜브에 올리면 자막 편집기에는 24/14로 표시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가 생성한 파일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막 생성 로직을 계속 의심하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편집기의 뒤 두 자리는 초가 아니라 프레임이었습니다. 100이 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30이 되는 순간 1초가 올라갑니다. 즉 24/14는 24cm 14초가 아니라 24초 14프레임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추적하면 유튜브는 1초에 30프레임의 영상을 재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생성했던 자막 파일은 처음부터 정상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AI와 같이 파고들었는데 AI는 끝까지 코드 및 로직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 숫자가 초가 아니라 30프레임 단위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전 지식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버그를 찾느라 헤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비디오 인코딩은 CPU 점유율을 거의 풀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서비스가 커진다면 인코딩 서버를 따로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API 서버와 인코딩 서버가 동시에 있으면 망하기에 이에 따른 서버 설계를 해야 하며 서버 간 통신 또한 설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별로 같은 내용을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 일본어의 경우 같은 내용이더라도 한국어나 영어에 비해 말해야 하는 문장들이 좀 더 많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더빙에서 화면 전환에 따라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상 전환은 고정되어 있는데 전달해야 하는 내용의 길이가 달라지기에 해당 화면 길이만큼 목소리의 속도를 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 길이에 맞춰 목소리 속도를 보관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문제는 속도를 조절하고 나면 그 구간 안에서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간 전체를 1.2배로 늘렸다고 해서 구간 안의 모든 단어가 정확히 1.2배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자막 타이밍은 어긋납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속도를 보정한 오디오를 다시 한번 음성인식에 돌려서 실제 타이밍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더빙 기능은 언어 하나당 음성인식을 2번 돌립니다. 보정 전에 한 번, 보정 후에 한 번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략적인 사전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자세한 구현에 들어가서야 디테일하게 또다시 설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알았다면 먼저 제가 만든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경우 먼저 스크립트를 입력하여 맞춤법 검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넣은 이유는 스크립트가 정확해야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도 정확해집니다. 이에 첫 번째 과정으로 맞춤법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분석은 AI를 통해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AI는 제 경우 채트 GPT를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테스트 결과 채트 GPT가 채팅에 가장 자연스러워서 채트 GPT를 메인 모델로 채택했었고요. 다른 기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상 이미 기존에 구축된 AI 모델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능에 따라 모델 및 설정과 인스트럭션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스크립트가 안정되었다면 글자 수 기반으로 영상 길이가 3분을 넘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쇼츠나 일반 영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걸 판단하는 이유는 화면 비율 때문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음성 변환 시 사용할 목소리를 설정합니다. 제 경우 여기서 챗GPT와 11labs API 두 개를 사용합니다. 제가 내 목소리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여러 회사의 API를 사용했는데 11labs의 품질이 가장 좋았기에 해당 API를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AI 영상 제작 사이트들이 있는데 많은 회사들의 경우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API를 조합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한 개의 서비스만 자체 개발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 API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목소리 및 번역할 언어가 있다면 번역 언어 및 더빙 목소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API 선택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11labs를 품질 때문에 골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1labs는 음성을 합성해서 돌려줄 때 어느 글자가 몇 초에 발음되는지를 같이 내려줍니다. 합성하는 그 순간에 실제로 측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자막 타이밍이 공짜로 그것도 정확하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픈AI의 음성 API는 이 정보를 안 줍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음성 파일을 다시 음성 인식에 돌려서 타이밍을 추측해야 합니다. 돈이 더 들고 정확도는 더 떨어집니다. 같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API이지만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API에 따라 로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여러 목소리와 다양한 회사의 API를 사용할수록 내부 분기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자, 다양한 여러 개의 모듈과 실제 동작을 숨기는 방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분기 처리보다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면 구조를 훨씬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기능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3가지 작업을 병렬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각 생성 버튼을 눌러서 진행시키면 됩니다. 크게 제목 및 썸네일 결정, 음성 출력 및 번역과 더빙, 영상 제작입니다. 제목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기반으로 AI에게 제목을 추천받습니다. 제목이 결정되면 해당 제목을 바탕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결정되면 제일 위에 산출물 패널을 둬서 결과가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음성은 앞서 설정한 스크립트 기반으로 음성을 제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설정한 음성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소리 설정은 한번 설정하면 다시 설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음성 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자막을 생성과 다른 나라 언어로 자막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에서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내용 분석에 들어갑니다. 제 경우는 교육용 영상이기에 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영상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적인 설명형 영상이 적당하기에 각 내용별로 적당한 이미지만 있으면 됩니다. AI는 내용별로 단락을 묶어서 이미지와 내용을 지정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내가 직접 이미지를 올리거나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문장을 위, 아래 단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 생성은 FFmpeg을 사용합니다. FFmpeg은 비디오 인코딩뿐 아니라 디코딩, 트랜스코딩, 리맥싱, 오디오 처리, 자막 처리 등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작업에 사용되는 표준 도구입니다. 오디오가 생성될 때 음성 생성 API에 따라서 출력 음성의 음량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FMPEG를 사용하여 영상을 만들 때 오디오 출력을 조정하여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FMPEG의 옵션 중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보이스와 합성하여 영상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능들을 조합하여 최종 영상을 생성합니다. 자막 생성의 경우는 먼저 음성 분석을 돌립니다. 그러면 각 단어별로 시작 시간, 끝 시간이 매칭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존 문단을 보고 자막 파일을 생성합니다. 자막 번역의 경우에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먼저 단순 자막 번역의 경우에는 문장 단위로 번역해서 적당히 단어를 배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번역과 더빙이 있는 경우에는 로직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유는 더빙이 없다면 어차피 자막과 음성은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자막과 음성과 매칭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빙이 있다면 자막과 음성의 타이밍도 맞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사전 지식에서 설명했던 더빙 로직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영상이라면 여기서 디스크립션에 적을 수 있도록 각 챕터별로 영상을 요약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산출물 패널에서 다운로드하면 모든 산출물을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영상 제작 툴의 전체 구조입니다. AI는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로 설계할지, 어떤 API를 선택할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는 여전히 개발자의 영역입니다. AI 시대가 되었다고 설계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AI 시대일수록 그 설계 능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와 개발하신다면 먼저 구조를 그리고 데이터 흐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AI에게 구현을 맡기세요. 그러면 AI는 개발자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개발 속도를 몇 배나 높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